3번기 승부로 신인왕이 가려집니다.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장현입니다. 오늘도 해설에는 최명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강 신예로 불리는 신민준 프로와 아마 돌풍을 일으킨 한상조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많은 바둑 팬분들이 신민준 프로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결승전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참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상조 선수 제가 이제 몇 번 중계를 해봤지만 실력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참가할 때는 아마추어 자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연구생 내신 1위로 입단이 확정되고 얼마 전에 이제 면장 수여식도 있었죠. 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프로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끼리 대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한상조 선수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민준 6단과 한상조 초단의 결승 3번기 1국이 오늘 진행됩니다. 먼저 매주홈배 대회 정보와 이어서 결승전까지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는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98년 1월 2일 이후 출생기사가 참가를 하고요. 연구생 5명의 선수도 예선을 참가했습니다. 예,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기존의 우승자는 명예 졸업으로 간주하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기사가 2명이 있죠. 신진서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이것에 해당했고요.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는 1분 1회고요. 우승은 1,000만 원의 상금, 준우승은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한상조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는데요. 예, 한상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 첫 판에서 정기 준우승자 박하민 선수를 꺾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이후에는 조가 이제 좀 약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조가 좀 험난했습니다. 1회전에서 최영찬, 2회전에서 이어덕동, 그리고 4강전에서 요즘 한창 성적을 올리고 있는 송지훈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하면 워낙 강한 선수인데요. 이 매지홈배 안에서는 한상조 선수의 기세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상조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탄탄하고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장기전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한번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과연 3번기 승부에서 1국을 먼저 가져가서 우세를 점할 선수는 누가 될지 신민준 6단과 한상조 초단의 결승 3번기 1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결승 1국입니다. 신민준 6단과 한상조 초단. 자, 태국전 명상을 하고 있는 신민준 6단의 모습인데요. 뭐 바둑을 처음 보시는 분은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을지도 있지만 그런 기사는 없죠. 예. 네. 눈을 감고 이 대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뭔가 좀 약간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상조 선수 왼쪽에 바둑통이 놓이게 됐고요. 기사 수가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안 되는 왼손잡이죠. 네. 보통 왼손잡이들도 오른손으로 바둑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예전에는 뭐 왼손잡이더라도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보통 오른손으로 이제 보통 배우거든요. 근데 한상조 선수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네. 자, 한상조 선수가 매주홈배 본선에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추어 신분이었는데요. 자, 이 도중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단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면장 수여식을 통해서 이제 초단 면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초단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화점에 소목 진행을 한 후에 바로 날일자로 걸쳐갑니다. 뭔가 설마 흉내바둑은 아. 아니겠죠? 흉내바둑 저는 참 많이 당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 흉내바둑을 둬서 한 번도 유리하게 끝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 100으로 흉내바둑을 두게 되면 이제 어느 타이밍에
딱 멈춰서 네. 흙이 약간 뭔가 이상한 수를 둔다던가 그럴 때 딱 멈춰서 이제 흉내를 보통 끝내게 되는데요. 그런 타이밍을 좀 잘 잡을 필요는 있고요. 네. 그리고 흙은 보통 이제 흉내 바둑을 타파하기 위해서 축 모양을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축이요. 예. 예, 일단 흉내 바둑은 아니네요. 네. 예, 흙이 일단은 저것을 먼저 씌워놓고 이제는 뭐 우변 쪽을 협공하는 수를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근데 요즘은 약간 멀리서 협공을 가면 백이 이쪽 나를자로 이제 씌우는 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자를 씌우는 수를 못 두게 하려면 이렇게 보통 한 칸 협공하는 게 있습니다. 한 칸 네. 협공을 하게 되면 이제 나를자 씌우는 수가 약간은 좀 그래도 부담스럽죠. 여기 나와 끊길 때 백이 이쪽으로 나가는 수단이 여기 돌이 급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요. 두 칸 협공을 가게 되면 나를자를 씌워서 나와 끊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이제 가장 무난한 수였고 이제 정석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를 일단 바로 아.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데 이게 좀 또 어려워요. 그리고 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뛴다거나 이렇게 두게 되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게 정답인지. 가만히 입구자로 받아줄 수도 있나요? 이렇게요. 네. 요즘에는 이제 입구자보다는 나를자를 좀 더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죠. 일단 어디론가 두게 되면 모양 자체는 이제 약간 다른 양상이 되죠. 네. 가만히 받아둘지 아니면 협공을 갈지. 자, 협공도 종류가 참 많기 때문에 한상조 초단이 처음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조 초단이 매주온배에서는 기세가 참 좋지만 그 프로와 아마가 함께하는 프로암 리그에서는 현재 5연패 중이거든요. 예. 글쎄요. 한상조 선수가 아마추어를 만났다면은 그렇게 5연패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영구생 내신 1위로 입단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영구생 내신 1위로 입단한 선수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거든요. 예, 1년 동안이 성적으로 프로가 된 친구기 때문에 네. 예, 뭔가 프로를 좀 많이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5대국 모두 프로를 만났다고는 하는데요. 예. 뭐 좀 프로암 대국이 대부분 이제 속기전이기 때문에 네. 속기에 약간 그러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 저는 이제 뭐 대국 내용을 보지 못해서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역시 기사들은 개개인마다 성적을 내는 기전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좀 자기가 어떤 특정 기전에 좀 이렇게 성적이 좋은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고민되는 자리인가요? 이 바둑 한 판의 그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나 봅니다.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쪽을 그냥 흙이 지킨다면 입구자나 나를자고요. 협공을 간다면 이제 협공이라는 것은 한 칸 협공, 한 칸, 두 칸, 세 칸 협공이 있고 낮은 거와 높은 게 이렇게 6군데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6군데의 협공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죠. 가장 이제 잘 두지 않는 협공은 이 두 칸 낮은 협공과 한 칸 낮은 협공이 될 것 같아요. 예, 요 두 가지는 잘 안 두어지고요. 많이 두어지는 협공이 이렇게 세 칸 협공, 낮은 협공, 두 칸 협공, 그리고 요즘에 간혹 한 칸 협공도 좀 나옵니다. 이 한 칸 협공의 특징은 네. 이제 날짜로 잘 못 씌우게 한다는 거죠. 아, 바로 끊겠다는 예. 거죠. 다른 협공은 날짜로 항상 씌울 수가 있는데 이 한 칸 높은 협공은 좀 날짜로 씌우기는 좀 껄끄러워요. 흙이 좌변을 걸쳐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시 흉내 바둑이 사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데 그래요? 먼저 하나 걸쳐놓고 예, 일단 가장 요즘 좀 많이 두어지는 두 칸 높은 협공을 선택했고요. 뭐 요즘엔 대부분이 두 칸 협공을 하면 일단은 이제 씌우는데요. 그러면 흙도 나와서 끊겠다는 거고 막는 수를 두면 또 이제 초반부터 난타전이 예상되고요. 네. 이렇게 붙여서 늘고 날일자로 둘 때 이렇게 젖히면 그냥 뭐 아주 이 바둑이 어쩌면 6시까지 가지 않을까. 예. 장기전의 양상이 될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만큼 무난한 정석이라는 거죠. 예, 그렇지. 그렇죠. 백은 날일자 진행 말고는 다른 진행이 없나요? 여기서요. 네.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고전 정석이죠. 이렇게 두는 정석도 사실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예요. 예,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 너무 발이 느린 수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발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한 30년 전에 바둑 배울 때만 해도 많이 나왔던 수법인데 네. 뭐 글쎄 한 20년 전쯤부터는 거의 두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수는 그래 마땅히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뛰는 수도 여기에 백돌이 있을 때는 다음에 협공을 가기 위해서 두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잘 이제 상황 배석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역으로 협공 가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흙도 좀 두터워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많이 두는 이 씌우는 수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변화를 신빈준 선수가 좀 미리 그려보고 있겠죠. 머릿속으로. 예, 신민준 선수 몇 년 전만 해도 좀 약간 덩치도 왜소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볼 때는 좀 많이 이제 좀 컸네요. 예. 지난해만 하더라도 약간은 앳돼 보이는 모습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신민준 선수가 99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나이로 20살이 됐거든요. 성인이 됐죠. 네. 한상조 선수도 99년생. 두 선수가 동갑내기 기사입니다. 항상 동갑내기 대결은 또 이변이 좀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왠지 나를 짜고 끊었을 때 막는 진행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여기서 급전을 한번 펼칠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두지 않으면 백이 이제 좌변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한 이 정도만 가는 게 무난해 보이거든요. 이게 한 발 더 가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이곳을 걸쳐서 네. 이곳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곳을 착점을 선택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흑이 협공을 하면 어떻게 봤나요? 이제 두 칸 협공을 가는 것은 약간 협공이 멀기 때문에 양걸친다던가 하는 수법을 둘 수 있고 네. 이렇게 강하게 협공 가면 여기서는 3-3을 침입할 수도 있지만 손을 빼고 이쪽을 침입하는 수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흑이 어떤 협공을 할지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것은 그렇게 내키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벌리게 되면 이 돌이 사실 물론 협공하고는 있지만 약간 어정쩡한 곳에 돌이 놓여져 있어요. 이 정석 선택은 별로 그렇게 흑으로서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칸 높은 협공을 가건 아니면 한 칸 협공을 가건 낮게 협공 갈 수도 있는데 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수는 여기 침투가 약간 신경 쓰여서 네. 예. 이렇게 한 칸 협공 가는 건 별로 이렇게 두고 싶지 않고요. 두 칸이 적당한가요? 아니면 손을 빼고 요즘 뭐 화점에서 걸치면 손 빼는 형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붙일 수도 있죠. 붙이면 백도 뭐 여기를 하나 늘어놓고 일단은 뭐 이곳부터 양걸쳐서 횡마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초반은 한상조 선수가 시간을 좀 많이 씁니다. 초반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신체로 보면 골격을 형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예. 특히 후반이 강한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초반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 바둑을 좀 최소한 불리하지 않게만 짜놓게 되면 후반은 뭐 얼마든지 이제 풀어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초반에 좀 잘 둬서 바둑을 조금이라도 이제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죠. 한상조 초단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약간 뭔가 골고루 다 잘 두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레벨에서는 그래도 초반이 좀 강한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후반보다요. 후반도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무래도 프로 면장을 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정교한 면에서는 신민준 선수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신민준 선수는 그런 초반, 중반, 후반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그나마 좀 약점으로 봐야 될까요? 신민준 선수도 좀 초반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중후반은 왜냐면 수익기가 아주 센 기사이기 때문에 네. 수익기는 뭐 신진서 선수 못지않게 수익기가 세거든요.
그리고 계산도 잘 합니다. 그럼 두 기사 모두 초반. 예, 초반에 좀 그래서 이제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각자 6수 놓여졌는데 그래도 반상에 놓여진 수에 비해서는 시간을 이제 충분히 쓰고 있죠. 예, 이런 곳에서 사실 정답을 찾는 건 이제 너무 힘들고요. 수읽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좀 감각적으로 둘 필요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협공을 갈지 아니면 손 빼고 우하기 쪽을 여기를 이렇게 붙여갈지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협공을 간다면은 두 칸 협공은 좀 어려워요. 높게. 예, 이렇게나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바로 침투할 때 간격이 이 세 칸의 간격이 어정쩡해서 네.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저라면은 그냥 이 두 칸 높은 협공을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한 시간이 긴 기전이 아니기 때문에요. 1시간 제한 시간이면은 사실 쓴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초반에 벌써 15분 가량을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석부터 한 중반까지 바둑이 좀 두텁게 짜여지고 안정적으로 짜여지면 좀 일찍 초읽기를 몰리더라도 바둑을 두기가 편한데 네. 좀 어지러운 바둑이 되던가 난타전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아주 미세한 승부가 된다 그러면 또 사실 힘들어요. 초읽기 몰린 상태로 끝까지 두기가. 시간을 사용하는 게 참 어렵긴 하네요. 적당히 생각을 하면서 좋은 수도 찾아내야 하기는 하지만 또 이 뒤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도 해야 되고요. 예. 한상조 선수는 손을 빼고 우하기 붙이는 수를 택했고요. 네. 여기서는 이곳을 계속 행마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만약에 이곳을 하나 늘어놓고 뭐 협공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걸 교환을 생략한 채 둘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걸치면서 둘 수도 있고요. 자, 양걸치면 흑도 어떤 쪽으로 붙여갈까요? 이쪽으로 붙여가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화점에서 날짜로 걸칠 때 손을 빼면 이곳이 워낙 기분 나쁘기 때문에 보통 어디론가 흙이 응수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날일자로 양쪽에서 양걸치면 붙여서 흙의 흑마도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높게 협공을 하는 높게 양걸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흙이 보통은 이쪽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둘 때 지금은 정석 선택이 배석이 백이 괜찮죠. 머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에 큰 모양을 형성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수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높게 협공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높게 협공 갈 때 이쪽으로 붙이는 것은 이제 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붙이는 게 보통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높은 협공은 잘 가지 않는데 지금과 같은 배석에서는 높은 양걸침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서로 손을 빼는 진행이 2번 나왔는데요.
두 기사 다 결승전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정말 상당히 신중합니다. 한상조 선수는 12월 27일, 지난해 12월 27일에 입단했으니까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건가요? 입단한 지가? 예, 그렇네요. 그런데 벌써 결승전 무대를 밟았으니까 유독 오늘 대구 긴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높게 걸쳐갑니다. 역시 신민준 선수가 약간 생각할 때 이 낮은 양걸침보다 높은 거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을 해봤어요. 일단은 백의 의도는 흙이 이쪽으로 붙여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 보통의 정석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건데 이렇게 두면 백이 사실 여기 벌리는 자리도 좋거든요. 하나 늘어놓고 벌릴지 그냥 벌릴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주 좋죠. 모양도 아주 착실하고 다음에 늘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흙이 이곳을 이렇게 잡으면 이제 발빠르게 좌변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 포석은 글쎄요, 물론 흙도 못 두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백이 좀 편한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흙도 백의 의도를 좀 거스르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그냥 3-3 침입하는 수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젖혀놓고 3-3을 침입하는 수단도 있거든요. 대국 해설을 계속 듣다 보면은 기사들의 대국에서는 항상 서로의 의도를 거스르는 수들로만 대국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방의 의도대로 두어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약간 편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대방의 의중을 조금 약간 비껴가는 그런 수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곧바로 3-3을 두네요. 이렇게 두게 되면 예전 정석은 이곳을 막고요. 치봤고요. 이곳을 단수 치면 여기를 끊어가고 여기를 단수를 앉혀놓고 두면 이렇게 늘어가는데 일단은 백이 모양이 상당히 집을 많이 확보하면서 탄탄한 모양이죠. 한상조 선수가 이런 그림은 별로 내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둑 스타일상. 이곳을 이렇게 젖히고 만약에 넘으면 이렇게 잡는 수단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치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파를 하고 이것을 일로 젖히면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는 것은 이 5점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너무 이제 실속은 없고요. 이곳을 둘 때 이렇게 돌파하는 것은 이 흙돌이 너무 이상한데 좀 놓여진 것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곳을 둘 때 실전에 이렇게 막으면 치받고 서로 반발하고 이것은 여기를 흙이 둬서 예전에는 흙이 좀 둘만하다고 그랬죠. 네.
지금은 이곳이 중앙 쪽으로 젖혀져 있는 거죠? 예, 이 돌이 여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이 약간은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한상조 선수가 이제 이곳을 이렇게 두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된다면 이 모양이 이제 집으로 탄탄하고 두텁기 때문에 네. 물론 흙도 이 우변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이 돌은 좀 맛이 나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제압을 하더라도 좀 맛이 나빠서 이 그림은 한상조 선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럼 젖히는 진행인가요? 근데 젖히는 것도 아까 이게 치받았을 때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흙도 한 점을 잡아서 물론 백에 실리를 내주어 주긴 했지만 흙도 잡은 모양이 워낙 두터워서 할만한데 백이 이렇게 뒀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 이 모양은 여기 머리는 두들긴 형태지만 흙 모양이 백 모양으로 바뀌고 여기 또 약점을 보강해야 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상조 선수 초반에 너무 신중합니다. 네. 예. 20분을 사용을 한 거죠? 물론 뭐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 더 많이 생각하고 싶은 장면인데 시간이 1시간짜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좀 초반을 진행해야지 이제 중후반을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여유롭게 할애하면서 바둑을 둘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물론 이게 처음 맞는 결승 무대이기 때문에 좀 잘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그게 좀 부담으로 또 작용하면 내용이 좋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라는 게 좀 중요하죠. 결승전 경험이나 아니면 중요한 바둑을 둔 경험이 많으면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좀 마음을 잘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큰 무대를 경험을 많이 못한 사람들은 네. 좀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은 승부에 좀 아무래도 불리해집니다. 예. 중요한 대국을 둘 때 막 경솔하게 두는 기사는 없거든요. 그만큼 다 신중한데 그게 이제 너무 신중하다 보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과하면 또 독이 될 수도 예, 있군요. 그렇죠. 일단은 흙이 젖히는 수를 선택했고요. 신민준 선수 손이 나갔다가 네.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은 지금 생각하는 건 이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고 하면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젖힐 때 넣는 것은 한 방을 맞은 꼴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예, 지금 여기 두는 수를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였죠. 기세는 뚫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끊어가게 되면 예, 흙이 별로 좋은 싸움은 아니에요. 이런 쪽이 다 선수거든요. 여기 입구자 가는 수단이 있어서 네. 여기 돌이 백돌이 이쪽 귀로 선수라고 보면 이 모양이 벌써 흙이 싸우는 것이 좀 무리처럼 보여지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막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공배를 채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둘 수도 있고요. 뭐 흑이 이곳을 이렇게 두어 놓더라도 여기 약점 때문에 끊기면 아프거든요. 네. 하나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여기 돌수가 8수, 8수 똑같은데 백은 13집 정도 확보했는데 흑은 집이 없죠. 그리고 이 세력을 별로 써먹을 데도 없고요. 여기 백이 돌이 또 머리가 있네요. 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한상조 선수의 좀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이 귀를 막고 백이 꼬부렸을 때 계속 나와서 끊는 건 너무 무리일까요? 예,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빵 때리고 그러면 흑이 여기를 이제 넣을 거예요. 근데 넣는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막고 여기를 끊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단수 쳐서 이어봤자 열로 이쪽으로 잡을 수가 없죠. 끊고 넘어가면 이게 다 죽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축으로 잡히게 되면 여기 또 흑이 나야 되고 백이 우변까지 차지하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를 나와 끊고 이곳을 때렸을 때 여기를 늘지 않고 두게 되면 결국은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잽을 하나 맞고 이곳을 두게 돼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안 나오고요. 일단 한상조 선수도 기세상 돌파는 했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쪽 나오는 싸움이 좀 무리인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잡는 것은 나오네요. 그럼 뭐 지금의 일단 예상대로 되겠죠. 이렇게 두고 때리는 데까진. 근데 지금 이 느는 수가 여기를 막았을 때 이게 문제라서 여기에 막았을 때의 그 대처가 되느냐?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기세 진행입니다. 끊어 놓지 않고서 귀 쪽을 띄었어요. 글쎄요. 지금 그 교환은 당장 안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곳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둬도 느는 게 여기를 이렇게 막고 그냥 가만히 끊을 때 더 이상 응수가 없어요. 이거 단수 안 쳐놓고 잡는 것도 단수 치고 이렇게 넘으면 석점이 뭐 움직일 수가 없죠. 이 교환은 그렇게 이제 이득은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네요. 이곳을 이렇게 두면 이곳을 뭐 두겠죠. 이렇게. 그럼 어차피 흑이 두면 어차피 여기 느는 수는 안 둘 거고 여기 두면 내가 이거 둬야 되는데 그냥 미리 교환해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약간은 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순의 차이만 있는 건가요? 흑이 느는 게 안 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글쎄요. 왜 지금 이것을 했을까요? 뭐 어차피 비슷하다고 판단했나요? 신민준 선수? 이러다 한상조 초단이 초반에서 생각 시간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초읽기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곧바로 마지막 1분 초읽기인데
후반부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자신 있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초입기에 몰려도 얼마든지 1분 하나로 끝까지 큰 실수 없이 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 같으면은 이렇게 초반에 지금 이 뭐 한 흙이 뭐 10수 조금 더 갖다 놨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아, 네. 중앙 쪽은 결국 백이 한 점을 따내는 진행이고요. 여기서 흙이 다시 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쪽을 이런 정도 씌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를 나와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근데 백도 이쪽을 두게 되면 흙이 서로 각생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조금 별로 흙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신민준 6단과 한상조 초단의 매주홈배 오픈 신랑전 결승 3번기 1국 초반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3번기 승부의 첫 번째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상조 초단과 신민준 6단의 결승 1국. 신민준 선수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한상조 선수가 착점을 했는데요. 귀 쪽을 지킨 듯한데요. 또 받아둬야 되나요? 지금 흙이 이곳을 마땅히 어떤 곳을 착점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넘을 수도 있고 나와서 끊어서 한 점만 잡아도 선수거든요. 그럼 흙이 또 받아야 되면 이 한 점을 선수로 잡게 되면 그냥 쉽게 살죠. 그러면 결국은 흙이 이제 하나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뭐 이렇게나 이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텐데요. 지금은 두 칸보다는 오히려 여기 사선으로 한 칸 뛰는 행마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행마를 하면 흙이 여기 한 10집 정도는 벌었는데 여기 빵 때림을 주고 여기도 백이 먼저 두면서 전체적인 형세는 일단 백의 우세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당한 듯 해도 나와서 끊지 않고 귀를 지켜두는 게 더 나았을까요? 그냥 잡는 거요. 네. 글쎄요. 뭐 잡는 변화도 한상조 선수가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서 뒀을 것 같은데요. 그 변화보다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뒀겠죠. 그래도 우하 쪽에는 흑의 응원군이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이 괜찮다고 본 걸까요? 근데 여기 빵 때림 때문에 여기 백에 행마를 할 때 흙도 이제 받아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백도 이렇게 행마를 할지 이렇게 행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마하게 되면 이렇게 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게 약간 선수성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두고 시험 당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날렵하게 그냥 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민주 선수의 머릿속에는 뭐 이거하고 이거 말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약간 좀 과감하죠. 이거. 버리는 건가요, 세 점을? 뭐 여차하면 조그맣게 버리겠다는 건데 뭐 지금 이수 중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예, 바둑이 백이 약간은 좀 재미있는 포석인 것 같은데 원래 좀 약간 유리하다고 빨리 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네. 유리한 때일수록 더 수익기를 깊게 해서 유리한 바둑을 이제 계속 지켜나가야 되죠. 경솔하게 두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또 역전의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유리한 바둑 빨리 둔다고 빨리 이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빨리 두다가 틈을 보이면 상대가 그 틈을 추궁하면서 나중에 뭐 미세해지고 더 이제 오래 걸리죠, 일단 승부가. 오히려 침착하게 또 정확하게 두어가는 게 더 승부를 빨리 끝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바둑 끝나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시합 날은 뭐 다른 일정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둑이 유리해지면 막 빨리 두는 기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빨리 끝내려고. 근데 한번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끝나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손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빨리 승부를 이제 결정짓고 싶은 심리인데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자, 과연 어떤 행마를 할까요? 지금 막 느낀 건데 이런 식으로 두는 좀 어, 잠깐 들리나요? 네. 딱 그 자리에 돌이 예. 오네요. 저는 이제 해설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떠오른 수법이에요. 여기가 이 두 점이 사실 급소이기도 하거든요. 이수의 의미는 정말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는 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눌러놓고 꾹 막아가면 잡긴 잡았는데 나중에 조여붙이는 것도 당하게 되고 백이 뭐 엄청나게 이제 세력이 생기면서 이 수가 저는 이제 딱 떠올랐는데 네. 신민주 선수는 이 수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네요. 흙이 중앙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은 벌써 여기가 왜 이 두 점이 급소이냐면요. 이 돌이 뭐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식으로 둘 때는 흙이 이런 식으로 한 칸 뛰는 행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밀어놓는 것을 생략한 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돌이 놓이게 되면 흙의 행마는 이수뿐이 없어요. 밀고 나가는 것도 머리를 두들겨 맞고 이쪽으로 미는 건 당연히 이상한 수가 되고요. 그럼 기껏해야 이런 수인데 이런 수도 이쪽을 늘게 되면 결국은 이 석점을 그냥 이 안쪽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별로 네. 좋지 않고요. 그렇게 보면 이 수가 좋은 행마인 것 같네요. 확실히 신민준 선수가 저보다는 수를 훨씬 빨리 보네요. 저는 이거를 지금 막 떠올랐고 신민준 선수는 자기가 이제 실전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심사숙고해서 딱 결정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죠. 예, 한상조 선수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약간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둑이
좀 때이르게 예, 고전을 맞이했습니다. 네. 중앙 쪽을 나갈 수가 없다면 결국 지켜가야 될 텐데. 아니, 나갈 수는 있죠. 근데 나가는 모양이 이렇게 나가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척 봐도 이제 행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입구자 행마는 항상 보면 좋지가 않은 행마법이에요. 백에 이런 수는 기억해두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뭔가 고전이라는 것을 한상조 선수의 그 생각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빠르게 나오질 않고 있죠. 중앙과 세점 쪽,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방향을 잡자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지금 이 석점을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이렇게 둬서 이렇게 잡는 것은 이거 정말 내키지 않는데요. 이거는 뭐 집은 뭐 한 20몇 집 확보했습니다만 너무 백이 두터워져 가지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뭔가 중앙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중앙 쪽으로 나가는 행마도 정말 두기 싫은 행마뿐이 없어요. 밀고 빈 삼각하던가 그냥 이렇게 두던가 해야 되는데 네. 입구자요. 예,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백도 이 정도 행마를 하면 아까 제가 그냥 두 칸 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흑이 이제 여기를 차지하는데 지금은 여기를 급소의 자리를 백이 미리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밀면 뭐 늘거나 한 칸 뛰는 행마 벌써 백이 산뜻하지 않습니까? 백의 행마는 가벼운데 흑은 조금 느린 듯한 걸음이네요. 예, 중앙 이 백이 빵단해져 있는 형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서 귀를 들어보나요? 그러면 이때 흑이 변을 가는 건 이쪽이요. 네. 근데 여기 늘어져 있을 때 다음에 여기 붙이는 당하는 것도 이제 기분이 나쁘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럼 흑도 이런 식으로 둬서 일단 석점을 제압할 수도 있어요. 흑도 고분고분 이곳을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기 백이 먼저 놓이게 되면 흑이 바둑이 너무 급해지기 때문에 이곳을 붙이는 걸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런 정도 두어서 석점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백도 이런 식으로 붙이는 활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뭔가 흑이 이렇게만 두더라도 잡긴 잡거든요.
네, 3점 잡아두고요. 대신 귀에서 붙임을 당하는 건 감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백도 일단은 글쎄요, 저 같으면 이수는 약간 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받아주면 좀 이득이긴 한데 흙이 이렇게 제압하는 형태를 일단 방비를 했으니까요. 근데 흙도 지금 일단은 약간 변화를 구할 수도 있고 이 돌을 잡고 이 돌이 좀 강해지면 나중에 이 빵 따낸 이 형태도 좀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늘어놓고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신민준 선수가 여기까지 는 것은 약간 과욕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신민준 선수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뒤를 둔 걸요. 예. 아, 내가 괜히 이렇게까지 했나? 그런 마음이 좀 속으로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흙으로는 백이 그냥 변을 지키면서 두었던 게 더 괴로운 거죠.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한상조 초단이 잠시 자리를 떠났고요. 지금 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물론 백도 두터워졌지만 흙도 이제 착실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건 지금은 여차하면 그냥 째고 귀를 한 점을 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늘거나 단수치거나. 백은 여기를 하나 교환을 안 하면 나중에 흙이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완벽하게 잡히면서 뭐 크게 활용수도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붙여놓고 싶긴 한데요. 그래도 이 석점이 100이 이 정도 둬서 석점을 살아간 것과 흙이 석점을 일단 잡은 것과는 네. 예, 차이가 제법 납니다. 중앙 약간 좀 예, 영향력도 좀 달라지죠. 예, 약간 신민준 선수가 좀 더 생각을 했어야, 손 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좀 손 빼는 것을 간과한 거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바둑이 약간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손 빼는 걸 예상을 했다면은 지금 이곳에서도 손이 바로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손 빼는 거를 지금 깊게 생각 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만약에 지금 손 빼는 것을 좀 예상을 했다면 네. 이곳에서 벌써 지금 다음 착점이 좀 손쉽게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흙이 두니까 지금 또 한참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경솔했다는 거죠. 예. 이 바둑이 시간이 아주 많았다면 신민준 선수가 좀 생각을 더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둔 것이 흙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자,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듯 보이는데요. 이 바둑이 끝나면 만약에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아, 지금 네. 여기 는수에 대해서 얼만큼 후회하는지. 네.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아, 무조건요. 예,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는데 얼만큼 그 크기에 네. 대해서. 여기서도 사용이 많이 되네요, 시간이. 예,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좀 쉽게 쉽게 백이 갈 수 있었던 장면에서 뭐 좀 약간 어려움을 자초했다 그럴까요? 예. 한상조 초단으로서는 어찌 보면은 예, 다행이었고요. 실전 심리상은 지금 아주 괴로운 장면에서 한상조 선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거의 바둑이 사실 다시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이제 고심을 할 때는 바둑을 유리한 바둑을 완벽하게 계속 유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만만치 않을 때 그때 이제 또 장고를 하고 그게 이제 보통 대부분이죠. 유리한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면 보통 그 수를 이제 착점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신민준 선수가 이제 마땅한 그림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아졌다라는 뜻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흙이 이 백도를 잡으면서 이 돌이 안정이 되는 순간 나중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역습을 당할 때 백이 이렇게 나오고 흙은 이 돌을 밀어가면서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면서 두터워질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백도 이제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백이 아까 이런 데 뛰어서 행마를 했으면 흙이 이 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석점이 상당히 이제 요석이었죠. 백이 여기 둬서 이곳에 당장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 네. 이 는수는 확실히 좀 실착이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기사들이 자기가 실수한 거를 이제 정확히 인지를 하면 실전에서 막 이제 약간 좀 뜨거운 게 올라오죠, 밑에서부터. 예. 화가 나나요? 예,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신민준 선수도 들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두기 전까지만 해도 확실히 이제 우세한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예, 좀 더 좋은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가 예, 지금 여기를 둔 수의 의미는 보통은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은 좀 악수인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전단을 모색하게 되면 이제 여기 붙여서 뭔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흙이 지금 여기를 뒀을 때 이곳을 뭔가 하나 더 놔서 응수를 하면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압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고요. 이 호수는 약간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네요. 흙도 당장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흙도 좀 부담이 돼요. 막상 여기 둬서 잡은 돌이 다시 살아가게 되면 흙도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네. 좀 백이 악수를 둬줬지만 뭐 가장 두터운 수법은 이곳에 하나 눌러놓는 것이 두텁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요 돌이 자충에서도 벗어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흙이 이곳을 뒀을 때 좀 좋은 행마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두고 백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나 더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데 넘을 시간은 없고요. 뭐 이쪽을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정확히 어떤 식으로 두어갈지 이런 식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두는 행마도 있나요? 요즘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런 행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냥 붙여서 정리하는 것과 차이가 큰가요? 붙여서 두게 되면 이제 아까 붙이고 집어넣고 여기를 하나 이렇게 밀려서 흙이 깔끔하게 살아있는데 네. 이렇게 두는 이유는 치받고 이렇게 두더라도 살긴 살았는데 이런데 뭐 넣는다든지 할 때 기분이 나쁘죠. 여기도 선수고 나중에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 뭐 백이 또 활용하는 수단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흙도 최대한 능률적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여기 나오는 모양 때문에 이쪽에서 좀 활용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요건 좀 약간 수법이 엷은 것 같고 이 수가 가장 두텁고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나 그래도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지금 밭전자로 둔 그 행마는 좀 고심 끝에 그래도 괜찮은 수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수 나오기 전까지 참 오랜 시간 고민했거든요. 예. 두텁게 잡아둡니다. 그러면 이제는 백도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백이 나중에 이런 수가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선수가 되면 흙이 막을 때도 막는 수를 좀 완화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또 이런 거를 또 아끼다가 이런 붙이는 교환을 아끼다가 나중에 흙이 뭐 이곳을 받지 않고 역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약간 좀 어려워요. 일감은 활용해 놓고 싶기는 한데 또 조금 더 활용을 나중에 다른 수도 엿봐서
안 해놓다가 나중에 프로들은 아끼다가 이제 좀 잘, 이제 손해 본다 그러죠. 네. 여기서도 이런 정도 붙이고 하는 것은 약간 내키지 않고 이렇게 둘 수 있으면 이렇게 두던가 아니면 이런 정도 날짜를 해서 밖에 마고 일단 눌러놓고요, 선수로. 그럼 나중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거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만 해놓고 이쪽을 밀어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 밀어져 있으면 흙도 여기를 행마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활용은 아껴두는 건가요? 아니죠. 찝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날일자를 둘 가능성이 높죠. 우변 붙여. 아, 예. 그거는 이제 좀 아끼는 것 같고요. 이런 행마가 있긴 있네요. 네. 저도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뭐 이런 행마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찍고 날일자를 둬서 네. 후수는 백이 뽑을지언정 좀 두텁게 두겠다는 거고요. 예, 한상조 선수도 이 선에 붙이는 수를 좀 빨리 뒀는데요. 예, 이렇게 두면 이제는 만약에 백이 여기 있더라도 이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막아져 있는 것이 더 낫죠. 왜냐하면 여기 막아져 있으면 이런 데 넣는 게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 붙여서 두는 건 붙이고 이렇게 둘 때 찍어 놓고 이렇게 넣는 건 요 돌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지금 백도 여기가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도 좋은 자리라서 손을 빼고 가나요? 예,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쪽 끊기면 이제 백이 뭐 여기 하나 이제 받아 놓는 거죠. 그래도 요 돌은 좀 활용이 돼 있어요. 나중에 늘면 한 점 잡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또 하게 되면 사실 흙이 별건 없는 형태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요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려고 네. 하네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더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두고 만약에 흙은 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예, 이제 여기를 이으려고 하는지 이쪽을 밀어가려고 하는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워낙 좋은 자리라 이곳을 두면 이제는 이렇게 늘어서 받아서 여기가 이제 거의 넘어가 있거든요. 요수 때문에. 이렇게 두면 다음에 여기 늘어가는 것도 강력하죠. 그럼 둘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아직도 이제 미생이에요. 옥집이 되네요. 눈목자 가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곳을 갈 때 바다만 주면 뭐 이게 좀 더 능률적이긴 한데 안 받을 수도 있나요? 글쎄요. 뭐 안 받고 둔다면 여기를 움직이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예.
활용 근처까지는 손이 왔었는데요. 예, 아, 그냥 두텁게 이어지네요. 거기도 네. 이제 두터운 자리긴 한데 이렇게 두면은 흑도 지금은 여기 둘 장면은 아니고요. 여기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기를 띄어서 움직여야 돼요. 이 석점을 잡은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두터워졌거든요, 이 돌이. 거의 예상대로 예, 진행이 많이 되죠. 네. 자, 바로 움직입니다. 이곳을 움직였을 때 백의 이제 백이 방비가 돼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막상 이 돌이 두터워져서 좀 강력한 의미가 있거든요. 글쎄요, 신민준 선수 여기 이은수는 엄청 큰 자리긴 해요. 다음에 이런 곳 선수고 이렇게 두면 여기도도 다음에 젖혀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흑이 보통 뭐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지킬 수도 있는데 뭐 이런데도 나중에 선수로 듣는다고 보면 여기 백진이 아주 두터워지고 집도 이제 제법 커졌죠. 여기 하변에 집 만들기도 좋고. 근데 백이 이제 지금 임민준 선수 여기 두려고 하고 여기 두고 백이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하면 흑이 행마를 하면서 이곳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을 때가 이제 백이 문제인데요. 여기를 그냥 막 이렇게 밀어 올려서 그러면 백만 좀 약간 외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돌이. 이 돌도 강하기 때문에 석점을 잡아 있는 상태라서. 그럼 여기서 백도 좀 행마를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연구해야 될 장면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 날일자보다는 가만히 늘어야 되나요? 여기 돌이 놓여 있어서 바로 나와 끊는 게 되긴 되네요. 그러면 날일자보다는 이 느는 행마가 더 좋기는 합니다. 받지를 않고요. 네. 이거 뭐 시움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지금 흑이 이렇게 두고요. 여길 두면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백이 좀 악수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붙여서 대악수지만 하나 해놓고 나와서 끊는다든지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뭐 보통 때 같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마인데 네. 지금은 일단은 봉쇄당하는 것을 일단은 하나 그 늦춰놓고 여기를 나와 끊는 여기 급소 자리를 뺏기더라도 백이 뭐 나올 수만 있으면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이제 둘만 하다는 것 같은데요. 예. 신민준 선수는 흑이 이렇게 두는 건 예상을 했을 거고 여기를 둘 때 이제 손 빼고 미는 거를 좀 생각을 염두를 해놨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나 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흑도 뭔가 전단을 모색할 때 이곳과 연관 지어져서 여기를 막 이런 식으로 2단 젖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도 여기 함부로 못 두거든요. 요게 듣는 곳이 많아서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끊어놓고 두 점을 잡자고 하면 요 돌을 이용해서 좀 이 백을 압박하는 이런 행마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나와 끊는 수단이 다음 치고 끊어서 축이기 때문에 네. 예. 여기는 지금 당장은 흑이 안 둬도 백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흑이 전단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거의 절대 선수인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냥 행마에서 백이 결국은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행마를 찾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백한테 이런 데까지 뛰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뭐
너무 이 흑돌도 기분 나빠지고 여기 모양도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단 젖혀서 행마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풀어가나요? 상변 진행이 긴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민준 6단과 한상조 초단의 결승 3번기 1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